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죠.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청문회 전국 변창흠 주목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제 가장 주목을 끄는 건 역시 오는 23일에 열릴 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예요. 예, 맞습니다. 그 현 정부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집값 폭등을 잡을 이제 구원투수로 투입이 된 건데요. 예. 문제는 이 능력을 검증하기 이전에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자질 특히 논란입니까? 서울 주택도시공사, 그러니까 SH공사 사장 재임 시절에 이 공유주택 사업과 관련한 회의 중에 이제 공동식당에 대해 설명하는 이 건축설계 부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이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이 공공주택 입주자들을 못 사는 사람들로 이제 비하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취자들도 이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서 사망한 19세 김구래 사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예. 당시 우리 사회나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이 사건을 이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사회적 참사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 변호부자는 이에 대해서도 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가 그러니까 김군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 그런 일이 이 시정 전체를 다 흔들었다라는 말을 해서 이 마치 이 사고의 책임을 희생자에게 돌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이제는 숨진 김군의 동료들이 후보자 사퇴와 청와대에서 이제 임명 처리를 해라라는 이런 말을 촉구하면서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변 후보자가 지금 그 문제되는 발언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뭐 그 외에도 뭐 다른 의혹들도 제기가 또 되고 있다고요? 예, 그 외에도 현재 구속 중인데요. 80년대 운동권 대부인이 허인의 전 녹색드림 협동조합 이사장의 사업 확정을 도왔다거나 또 SH공사 고위직의 학교 동료나 지인 등을 이제는 채용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이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에 소위 영끌 매수를 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는 현 정부의 이제 강남 규제 그리고 영끌 규제 기조와 또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야당인 이제 국민의힘은 그 변창흠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반대로 민주당은 어떻게든 그 지키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자, 또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변호부자의 낙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향후 전국 주도권이 걸려 있다 보니까 여야 모두 이제 아마 치열한 대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좀 정의당의 입장이 모호한데요. 이 정의당은 이제는 소위 데스노트라고 불릴 정도로 이 낙마의 적중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정의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서는 이 변호부자의 구의역 사고 그 발언에 대해서만 강한 유감을 표시했지 이 사과를 요구를 하면서도 이 사퇴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번 변호부자의 운명은 이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이 청문회에서 이 변호부자가 그간의 의혹에 대해 단순 정치 공세로 치부하지 말고 성실히 소명을 해서 곧 이제 정의당의 이제 칼날을 좀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변호부자에 대한 의혹은 현 정부의 핵심 이제 공정과 직결되는데요.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지 않고 또 여당의 얹혀가며 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더 역풍을 맞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그 정의당 쪽에 너무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항상 뭐 이런 문제 있을 때마다. 예, 맞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인권위 성전환 강제 전역 사유 아니다입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그 변희수 하사관을 강제 전역 조치한 군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먼저 그 변 전 하사가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이 근거법이 중요한데요.
군인사법과 그 시행규칙을 보면은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군인의 장애를 판정하고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군은 이 등급표에 따라서 이 변희수 하사관이 남성 성기를 상실해 장애 상급을 받았다라고 보고 강제 전역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이 변전하사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다. 성정체성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인데 이 성전환 수술은 군인사법에서 규정한 심신장애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결국 변전하사를 강제 전역 조치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이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성 정체성에 따라서 여성을 선택한 트랜스젠더는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신장애를 근거로 강제 전역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그런 그 결정이 이제 나온 건데, 그 변희수 하사관도 이제 그 군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까 지금? 예, 변전하사도 이제 군대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변전하사의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이 행정소송도 제기된 상태인데요. 예. 만약 군이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변전하사를 복직시키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 일단 이 변전하사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듯 이제 성 정체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부분의 직업들이 성 정체성에 따른 이제 차별을 두지 않고 있는데 군이 이를 고수한다는 것 자체도 좀 시대에도 뒤떨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서 이 변전하사의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에 따른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 원칙과 노동권 침해다라는 이제 공개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내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규모에 좀 걸맞게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도 이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자사고 폐지, 법원은 위법, 정부는 강행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중 하나죠. 바로 이제 자립형 사립고, 즉 자사고 폐지인데, 그 지난 18일에 그 부산 해운대고가 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그 부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어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먼저 이번 판결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전국 18개 자사고가 지금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판결이 바로 그 첫 판결입니다. 일단 해운대고는 부산 지역의 유일한 자사고인데요. 지난해 6월 이제 부산시 교육청이 5년마다 시행하는 재지정 평가에서 54.5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준 점수인 70점 미달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가 됐는데요. 당시 해운대고는 이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2018년 12월 31일에 갑자기 공표를 해서 평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다라고 하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좀 다시 취소해달라라는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법원 역시 이번 판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자사고 운영평가 기준과 지표를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해서 소급 적용했다. 이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하면서요. 또 그 변경 전 이 커트라인이었다면은 해운대고가 충분히 충족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일단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 판결을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번 판결의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 불리한 기준을 소급 적용해서 일정 자격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건 대부분 위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사안도 좀 그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이 걸린 그런 또 모양새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교육의 다양성과 뭐 또 차별화를 위해서는 자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정부가 재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예정대로
2025년 이제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사고 폐지는 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 평등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결국 자사고의 최종 운명은 다음 정권이 또 어떤 교육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결국 교육 정책이 또 정부의 정치에 또 이렇게 정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승기 변호사는 혹시 자사고 출신인가요? 저는 사립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예.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는 이렇게 명칭은 없었고 사립고등학교는 제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